그래서 이제 6번째 시간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써본 거를 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뭐 AI든 뭐 사진 촬영하는 것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배우신 거를 좀 써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녹화를 해드리니까 녹화된 거를 이제 수시로 제가 뭐 톡방은 나중에 혹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 채널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제 채널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녹화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 관심을 가져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0일 날 끝나잖아요. 30일 날 끝나는데 제가 이제 서희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또 딴 데서 강의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하는 게 있어요. 신청 오픈이 여성회관에서 이제 AI 구글 제미나이 실무 활용 입문 과정을 해서 5주 과정을 열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그 과정을 7월 말까지 5주 강좌를 여니까 혹시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 여성회관 거 신청해 보셔도 돼요. 여성회관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내려는 없으면? 아니요. 입문 과정이고 구글 지금 구글 제가 제미나이 알려드렸고 메타 알려드렸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많은 AI 구글에서 나와 있는 다른 AI 사이트들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배우신 거 제미나이에서 메타에 이런 수준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하실까요? 스마트폰과 다 화면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PC 화면까지 같이. 시청에서도 하십니까? 응? 시청에서도요? 아니요. 시청이 아니라 여성회관이고요. 여기 이제 하반기는 어떤 수업을 이제 컨택이 돼서 할지는 아직 몰라요. 이제 6월달 끝나고 나면. 근데 모르는데 어쨌든 구글 제미나이에 대해서 구글 AI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AI 사이트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AI 사이트를 알고 싶으시면 입문 과정이니까 기초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초 과정이니까 22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천시청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여성회관 뜨면 구글 제미나이 가지고 무료예요. 무료. 9시에 오픈합니다. 9시 오픈해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클릭. 방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좀 에러가 나는 바람에 원래 15명 모집인데 25명 이렇게 신청이 되는 바람에 입금 순으로 잘랐어요. 그때는. 너무 많아 신청이 에러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자, 이제 이거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스토리북을 하셨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보시면 다양한 것들을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과학 이야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책, 역사책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져온 이 한국사 이야기를 그 중에 나와 있는 위인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만 넣어서 우리 아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우리 할아버지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역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번째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사진이었잖아요. 우리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찍는 거를 대충 이제 설정 부분을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에서 이제 사진에서 사진 찍는 거를 알려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그거? 화면 꾹 누르면 화면 이제 노출 바뀔 수 있는 거, 해가 나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구도, 3분할 선. 예,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켜서 잡아주시라는 거죠. 뭐 바라보는 방향 쪽에 이제 여백을 두는 건 맞는데 요즘에 이제 좀 구도를 깨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도 그렇고 어떤 사진 촬영할 때 보면 바라보는 시선 쪽에 원래 비어 있어야 되는데 바라보는 시선 쪽이 꽉 막혀 있고 뒤쪽이 비어 있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많이 보는 경우가 사진이든 영상이든 유키즈 블럭 거기 보면 출연진들을 가끔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유재석하고 얘기를 하지만 별도로 제작진하고 또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정면 인터뷰가 거의 없어요. 정면 인터뷰가 거의 없고 시선이 그분이 갈아보는 시선 쪽이 좀 작게 나오고 뒷배경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이앵글로 찍기도 하고요. 그죠? 하이앵글로 찍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로앵글로 찍기도 해요. 밑에서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좀 이게 좀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인데 그런 식의 카메라 구도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유퀴즈 한번 보시면서 그 카메라 구도 그다음에 방향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촬영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네, 앵글이 좀 틀리네,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분할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풍경 사진 찍으실 때도 요 두 단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이걸 강조하고 싶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찍는 사진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2대 1로 할 건지 1대 2로 할 건지 요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구도를 제대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 라인이 보인다는 거는 수직 수평이잖아요. 수직 수평을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진을 찍고 삐딱하게 찍혔을 때 내가 편집할 때 다시 바로 세우면 되긴 해요. 바로 세우면 되긴 하는데 그 작업을 거치기 전에는 그래도 사진을 좀 똑바로 삐딱하게 찍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선생님들이 사진 찍고 나서 이걸 편집 모드 들어가서 구도 잡아가지고 사진을 친구들한테 공유한 적 있어요? 찍은 거 그냥 바로 보내지. 예, 그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삐딱하게 찍혔는 것도 그냥 보내게 되고 잘못 찍힌 것도 그냥 보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라인의 수직 수평도 촬영하실 때 이런 실내에서 찍을 때는 이렇게 벽에 모서리 라인 같은 거라든지 어떤 책상 라인이라든지 바닥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균형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분할선, 황금 분할 이 선을 가지고 찍다 보면 진짜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구도의 정석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복습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라인이 있어요.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철도선 같죠. 그럼 여기 선의 끝에 하는 꼭지점은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이 라인의 이 사선에서 찍을 수도 있고 이쪽에 서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서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쫙 모이는 그런 시선이 모이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대각선 구도라든지 사선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다 보면 이런 라인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가을에 풍경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은행나무가 쫙 서 있는데 그 찍을 때 이상하게 이건 다 잘려버리고 이 나무만 보여.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작아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풍경이 이쁘니까 사람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옆에 나무들이 쫙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한 옆에 사람을 세워놓고 나무 옆에 세워놓고 얼굴이 나오더라도 이 풍경이 쫙 나올 수 있게끔 사선 구도를 찍어주시라는 거지. 그런 어떤 이런 라인을 타는 거, 기찻길, 도로, 울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선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라인 같은 경우도 잘 찾아서 찍어 주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런 대각선 구도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구도라고 또 해요. 삼각형 구도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이런 라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찍으실 때 이런 대각선, 사선, 어떤 S라인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할 때 이제 프레임 속 프레임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촬영을 하실 때. 자, 프레임이 뭐예요? 어떤 사각이잖아요. 필름 사각인데, 새로운 창을 열듯이 창문이나 터널, 나무가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액자처럼 활용해서 그 안에 피사체를 담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액자라면 이게 가운데가 뚫려 있을 거잖아요.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내가 멀리 보이는 나무를 요 사이에 담고 이걸 그대로 찍어주는 거지. 예, 이대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창문이 보일 때 그 창문 틀만 딱 담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밖이 보이는 어떤 이쁜 피사체가 보이게끔 찍어준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등대나 어떤 교회 탑에 올라갈 때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창문 같은 게 있는데 그 창문을 틈에서 보이는 바다 저 멀리 보이는 등대가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버리면 안에 보이는 이 창문은 시커멓지만 바깥에 보이는 등대가 보이게끔 찍어주는 이런 그런 기법이
프레임 속 프레임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촬영하러 가셨을 때도 나무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쳐져 있는데 그 사이에 보이는 이 모습, 그러면 이 나무는 가지는 이 뭐랄까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게 뿌옇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는 아주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를 더 강렬하게 부각시켜주면서 평면적인 사진에 깊은 공간감을 주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많이 담아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폼에 올라오는 이런 사진들 중에 그 바닷가 해변가에 가서 사각 액자 틀 같은 걸 세워놓고 그 틀에서 카메라 이 스마트폰을 딱 세워놓고 그 틀에 보이는 이 주인공이 해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그래서 그 틈에 보이는 이렇게 찍는 이런 사진도 올라오는 쇼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여기 안에 보이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여길 찍는 거지. 그러면 여길 찍으면 이 손은 어떻게 돼요? 약간 뿌옇게 블러요.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고, 저기 안에 보이시는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렇게 이제 찍어주는 이런 사진인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 속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돌담길 같은 거 걸어가는데 그 벽 블럭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가끔 있잖아요. 그런 블럭 있잖아요. 일부러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안쪽이 보이게끔 해놓은 상태인데 그 틈새로 보이는 어떤 이쁜 꽃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 틈새로 해가지고 찍어보는 그런 사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바로 프레임 속 프레임이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또 선글라스를 끼면은 선글라스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이렇게 어떤 책상이나 모래밭이나 이렇게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선글라스에 비친 또 다른 모습, 그거를 중점적으로 찍어보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 속 프레임 사진이 어떤 작품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품 사진이, 이런 터널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찍다 보면 이렇게 여백 그 사진 중에, 그 광고 사진 중에 나이키인가 무슨 사진인데 큰 벽면이 보이는데 한쪽 끝에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대학로에 가보면, 대학로에 그 서울대 병원 쪽, 서울대학 병원 쪽에 보면 가다 보면 큰 건물이, 빨간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 덩굴이, 그 담쟁이 덩굴이 쫙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찍으면 진짜 나머지는 벽이잖아요. 벽이고 사람 하나 서 있게끔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여백의 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딱 벽인데 여기 옆에 사람이 서 있다든지 뭐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과감하게 하늘, 벽, 피사체 외에 공간을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비워두는 이런 방식의 사진 촬영. 그래서 감성의 극대화, 복잡함을 덜어내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또 미니멀하면서 짙은 감성을 전달해주는 이런 느낌. 어떨 때는 이렇게 벽에 있는데 사람 먼저 딱 고개 숙이고 서 있다면 어떤 고독이나 아니면 외로움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그냥 찍을 때,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고요. 그래서 이런 배움의 미학, 그 다음에 여백, 이런 것들이 좀 어떨 때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앵글이 이제 시선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눈높이가 이제 우리가 아이 레벨이라고, 같은 눈높이, 이게 아이 레벨. 이렇게 평상시 우리 찍을 때 어때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다 찍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아이 레벨이에요. 같은 눈높이. 그래서 눈높이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사진은 예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이 앵글로 찍을 때 왜 하이 앵글 찍었나? 보면 하이 앵글 찍은 이유가 나오고, 로 앵글로 찍었을 때는 다리가 길게 보이게 찍었구나, 이렇게 해서 보이게끔 찍는 어떤 그런 레벨의 앵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 아이 레벨을 벗어나는 순간 사진은 예술이 된다. 그래서 피사체를 바라보는 각도를 바꿔보세요. 이럴 때는 피사체를 바라보는 각도를 바꾼다는 거는 사진사가 힘들어져야 된다. 찍는 사람이 힘들어져야지 멋진 예술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앵글을 이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로우 앵글이 있고 웜즈 아이 뷰가 있어요. 로우 앵글은 밑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세워놓고 다리 길게 찍기 위해서 내가 주저앉아야 돼. 예, 찍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찍다가 한번 이렇게 돌려서 찍는 애들 많죠. 예, 이게 차이가 커요. 한번 돌리는 게 여기에 있던 렌즈가 이렇게 한번 돌려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자체가 사람이 더 크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그래서 엄마 사진 찍었는데 엄마 사진 찍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사진 찍지 마. 예, 아빠 사진 찍게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들을 얼굴을 작게 안 나오게 하고 크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짧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찍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리도 길게 나오고 늘씬하게 보이게끔 해주고 얼굴도 조그맣게 나오고 이렇게 찍어주는 각도가 바로 로우 앵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밑에서 위로 딱 찍어 놓으면 아주 웅장하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큰 빌딩 같은 거 하나 찍으려고 해도 보게 되면 그냥 봤을 때는 모르지만 밑에서 내가 웅장하게 딱 카메라를 찍어주면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멀리서 전체가 나오게끔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하고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려다 보면서 찍는 사진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 엄마, 아빠 손 잡고 걸어갈 때는 엄마, 아빠가 되게 커 보였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사진이 이제 커서는 이제 별로 안 컸네? 이런 느낌이 되는 것처럼 이 로앵글의 사진이 다르다. 근데 웜드라이브는 뭐예요? 벌레잖아요, 벌레. 바닥에 있는 벌레가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걸리버 여행기에서 난장이 나라에 갔을 때 걸리버가 엄청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려다보면 엄청 큰 그런 바닥에서 보는, 그래서 극단적인 밀착된 위치에서 촬영하면서 독특한 시선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그 예능풀에서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전현무가 여러 명하고 이제 연예인들 같이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근데 전현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포토존에 이제 단상을 올라가서 포토존을 찍어서 그 뒤에 배경이 성이 보이는 그런 장소인데, 대체로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 서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는단 말이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굳이 올라갔는데 내가 나까지 또 눕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어떤 약간의 로우 앵글인데, 여기서 전현무는 뒤로 누워버린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 두 개를 보여주는데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그렇게 찍어봤을 때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도 완전히 누워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웜즈 아이뷰, 로우 앵글.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사진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진 중에 한번 보게 되면 로우 앵글 한번 볼게요. 로우 앵글.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웜즈 아이뷰 이렇게 찍잖아요. 이런 사진들. 이렇게 완전히 올라오다 보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른 사진. 이건 뭐 완전히 극단적이죠. 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이제 찍는 거니까 이런 사진이 되는 거고, 이런 로우 앵글, 이것도 완전 거인이 되는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로우 앵글이 사진이 완전 다르다. 사진이 완전 다르게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이제 뭐 리모컨으로 찍어야 되는 그런 블루투스 리모컨 같은 걸 찍게 되고, 이렇게 찍어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 찍는 사람도 어때요? 거의 바닥에 주저앉든지 엎드려야 돼요.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아니면 카메라를 완전히 우리 셀카봉에 놓고 바닥에 놓고서 이렇게 찍어보는 이런 사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는 사진 자체가 되게 이쁘다. 그러면 또 로앵글로 이제 꽃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꽃 사진 찍을 때 대체로 높이에서 찍잖아요. 같은 눈높이에서 찍지만, 이렇게 코스모스나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찍어? 이렇게 찍어주니까 또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꽃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셀카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카봉에 넣어놓고 꽃밭에 카메라를 쭉 밀어 넣어서 뭐로 찍는다? 뭐 타이머로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때 리모컨으로 찍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찍어 놓게 되면 사진이 완전 다른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진 한 장, 꽃 하나 이렇게 한 송이 찍어도 밑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이면서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사진들. 느낌이 완전 다른 사진이죠. 느낌이.
이런 사진도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의 바닥에 주저앉든 지 카메라를 완전 바닥에 놓고 찍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진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바닥에 카메라 놓고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사진이죠. 이렇게 빌딩 이런 것들 되게 웅장하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로앵글 사진이 의외로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꽃밭 같은 데 많이 가신다면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런 꽃들을 셀카봉으로 넣어서 찍어보는, 밑에 앉아서 찍어본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밑에 그 코스모스 밑에 앉아가지고 그 하나만 이렇게 쭉 올라온 거를 이렇게 찍어보시는 것도 무척 이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로앵글 웜즈 아이브 이제 이해하셨죠? 이 사진이 어떤지,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찍어본다면 이럴 때는 이제 결국은 사진사가 힘들어요. 진짜 쭈그리고 앉고 바닥에 앉고 엎드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야지만, 사진사가 힘들어야지만 작품 사진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앵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이잖아요.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이렇게 놓고 찍죠. 이 45도 각도를 했을 때 그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인물을 아담하게 찍고 귀엽게 표현하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맥락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 되는데, 뭐 하이앵글 같은 경우도 셀카 찍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광고 사진 같은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들 중에 예전에 많이 나왔죠. 요즘에 좀 덜한데, 그 의사들이 가운 다 입고 쫙 단체로 이렇게 서가지고 팔짱 찍고 나서 다 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진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이제 하이앵글로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런 하이앵글 찍을 때 또 다른 어떤 그런 사진들이 이제 보여져요. 인물을 그 대신 너무 또 찍다 보면 또 난쟁이가 되고 이게 키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근데 그 키가 작아도 또 뭔가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얼굴에 표현을 한다 보면 키가 작아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진이 하이앵글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즈아이뷰는 이제 뭐예요? 새잖아요. 하늘에 새, 떠다니는 새가 내려다보면 어때요? 우리 사람은 다 머리밖에 안 보이죠. 머리 이 위에 이 정도로 보이는 90도 각도에서 보이는 그런 앵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에서 은근히 많이 보여요. 시간의 흐름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이앵글로 아예 버즈아이뷰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보여줄 때, 이런 게 오히려 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인가 본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이런 시선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버즈아이뷰 하이앵글 한번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인데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양식, 뭐 이런 템플릿 이런 것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SNS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앵글로 보게 되면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 그리고 이런 거 귀엽잖아요. 이건 키가 작아졌지만 여기 얼굴을 귀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주는 이런 사진들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위에서 찍어주는 사진들 이렇게 찍어보고, 이것도 하이앵글이 되는 거고, 이건 거의 뭐 눈높이 아이앵글이죠. 이렇게 이제 찍어보는 하이앵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완전히 버즈 아이뷰죠. 네, 이런 사진도 이렇게 찍게 되면 아이들 귀여워요. 위에서 찍게 되면 대부분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진들이 찍을 때 다 서서 찍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다 조그매져. 원래 좀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찍는 사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귀엽게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서다 보면 찍어보면 다 아이들이 이제 뒤통수만 보이는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앵글로 이렇게 예쁜 귀여움이 넘치는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이앵글이다. 예. 이것도 귀엽잖아요.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느낌, 이런 사진으로 찍어주는 게 하이앵글. 예. 버즈아이뷰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쁘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로앵글이든 하이앵글이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되게 이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찍어주고 해주면 사진이 예쁘다.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하이앵글.
그래서 포즈를 이렇게 찍어주면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진 이렇게 찍어주라고. 이렇게 포즈를 한번 해보라고. 그럼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아이보다 더 크다면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어떤 계단이 있다면 계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찍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런 식의 모습이 하이 앵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레임에 대한 건데, 액자 구도 사진 이런 거 여기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액자를 들고서 이 액자가 여기 나오게끔 하는 그런 사진들인데 여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 사진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인물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도 인물 사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상반신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반명함처럼 찍는데도 느낌이 다른 이런 사진들. 뒷배경이 많이 날아가는 사진도 이쁠 때도 있고, 뒷배경이 같이 이렇게 나올 때도 사진이 또 이쁠 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모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진 모드를 찍을 때. 이렇게. 요것도 뒷배경이 싹 날아갔고, 이것도 뒷배경이 날아간 사진이고, 인물 사진 찍을 때 이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앵글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로 앵글, 하이 앵글, 그 다음에 웜즈 아이 뷰, 그 다음에 버즈 아이 뷰 이런 기능이 있고, 여기 말고도 이제 그 아이 레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어떤 레벨도 또 있긴 한데, 뭐 가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앵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빛의 마법, 역광에 대한 이야기죠. 역광 찍을 때 어때요? 그 피사체는 어둡게 나오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눌러서 화면을 눌러서 이제 밝게 찍어주란 이런 게 있지만, 그 역광 그렇게 찍으면 살짝 해주면 역광을 받게 되면 머리카락 이런 데는 어때요? 후광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 사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역광을 사진을 찍을 때는 그런 후광, 그래서 자연광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술성. 그래서 역광을 딱 빛이 들어오는데 꼭 정면의 역광이 아니어도 약간 축광이어도 그렇게 찍을 때는 머리나 어깨 라인이 이게 뭔가 이게 후광을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오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루엣 사진 찍을 때가 역광을 많이 찍죠. 그 피사체는 뭐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시커멓게 나오지만 그 형태가 나오는 실루엣 사진이니까, 그래서 빛을 등지고 촬영할 경우에는 피사체를 검게 처리하는 기법이 많이 요즘 찍고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루엣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레이션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후광 효과, 인물의 머리카락이나 윤곽선이 금빛처럼 빛나는 그런 후광 효과를 느끼는 게 바로 역광이다. 그래서 역광 사진도 되게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그 자연의 이제 어떤 꽃 같은 사진, 꽃을 찍을 때도 역광이 들어올 때 사진이 되게 빛을 받아 보니까 그 반은 빛을 받고 반은 좀 살짝 어두워지고 요런 느낌의 사진을 찍는 게 작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찍어요. 역광으로도. 그래서 역광을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역광 사진 한번 보면 여기서 역광 사진 한번 볼게요. 턱광. 자, 역광 사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진. 이렇게 실루엣도 되지만 이렇게 렌즈에 이렇게 렌즈 플레이어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날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명 실내에서 찍을 때도 이렇게 다 끄고 뒤에 조명만 살짝 비춰서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이런 실루엣 사진. 그 다음에 얘는 완전 정면 역광이 아니고 측면이죠. 이쪽 측면, 이쪽에서 역광이 들어온 건데 이런 식의. 근데 역광을 잘못 찍으면 얼굴이 막 빛이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못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이렇게 역광이 들어와도 느낌이 산다. 요런 사진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광을 찍었는데 이렇게 빛에 들어오고 살짝 어둡지만 요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역광이다. 이런 실루엣 사진, 그래 이런 사진. 이건 뭐 거의 실내 사진에서 찍은 거고. 요것도 이제 역광이 여기서 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빛을 받으니까 요런 식의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스마트폰에 다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다 찍을 수 있다. 요런 사진도 많이 찍죠. 예, 요런 사진. 예. 요런 것도 있고. 예전에 한때 그 유튜브나 인스타의 사진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이 이제 콜라병 쫙 세워놓고 콜라병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 이게 난쟁이처럼 보이게끔 콜라병 이게 콜라병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 저 멀리가 있는 거잖아요. 쭉 줄줄이 서 있는 상태에서 콜라병 구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듯한 난쟁이가 만들어서 찍는 이런 사진들, 그런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사진이야말로 진짜 현장에 사람이 없어야 돼. 예, 사람 많으면 진짜 못하잖아요. 그런 사진들. 이런 거에 여기에 이제 콜라병이 이제 아니면 어떤 페트병 같은 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찍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페트병 잘라서 그 반대편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해변가에 놓고서 태양이 이제 지는 모습을 그 페트병 사이에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찍는 이런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역광 사진이다. 그래서 역광도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주면 훨씬 더 예쁜 사진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적의 매직 아웃 시간. 예. 사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찍는 시간이 이렇게 해 한참 머리 위에 있을 때 찍는 사진은 아니에요. 우리 대체로 12시부터 3시 사이에 찍는 사진은 되게 안 좋은 사진이거든요. 그때는 사진 찍으러 많이 안 가요. 오히려 해 뜨고 1시간 전후, 해 뜨기 1시간 전후, 그 다음에 해 지기 1시간 전후, 요때 시간의 사진이 색감이 되게 이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아웃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우리가 오전에 학교 사진 찍을 때도 오전에 일찍 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찍을 때도. 그러면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 질녘에 3시에서 4시, 5시 이때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황금 시간대라고 해요. 이 매직 아워가. 그래서 해 뜨기 전후의 시간, 아니면 해 지기 전후의 1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중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이 빛이 내리쬐며 그 다음에 기려지는 그림자가 사진의 환상적인 분위기가 입체감을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 질 때, 요때는 그림자가 가장 길어져요. 그 그림자 사진 찍고 싶을 때는 해 지기 요 시간대, 그럼 해를 받으면 그림자가 저 멀리 가는 거죠. 아주 길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해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림자가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사진 같은 거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 지기 전후 시간에 찍으시면 된다. 그리고 해 뜨기 전후에도 찍으러 가보면 해가 막 올라오기 전이잖아요. 그럼 느낌이 바다 색이나 이런 색감이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낮의 색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사진. 저도 이제 오메가 사진이라 해서 오메가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데 그 태양 뜨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오메가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런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은 찍는 시기가 또 있대요. 그 사진도 찍는 시기가 있고, 그 사진이 잘 나오는 동해안이 있어요. 동해안 해수욕장, 동해안 몇 군데 바닷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 날짜에 이제 그 계절에 가서 찍으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냥 일출 찍는 거에서 올라오면 동그랗게 해 뜨는 거 사진은 여러 번 찍어봤지만 아직까지 그 해 올라오면서 오메가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이 이제 보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매직아웃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매직아웃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 이제 해 질 때에 이제 이런 모습을 찍는 거죠. 이런 느낌의 사진, 가장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도 많이 찍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나뭇잎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나뭇잎으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중앙통에 갔을 때 해 지고 나서 조명이 하나둘 막 이 상가들 켜지잖아요. 그때 느낌의 그 빛 느낌 있잖아요. 그걸 한번 중앙통에서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쫙 이 길이를 한번 해 지고 좀 있다가 조명 하나 더 켜질 때 그 밝기, 그 느낌도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 한번 찍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연출되는 사진이 또 은근히 많아요. 사진 작가들이 이게 올리는 사진 중에 연출되는 사진도 많은데 그런 만약에 이제 물방울 이렇게 이슬 같은 걸 찍으려면 분무기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뿌려서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진들이 이제 보이게끔 찍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매직 아웃 시간이 이제 그만큼 좋은 시간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는 그 복화천 그 뚝방길에 서 있으면 그 해 질 때 보면 저쪽 그 아니 홈타운 쪽이 이제 빨개지잖아요. 그런 방향 쪽.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또 이제 해 질 때, 뜰 때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른 모드들이기 때문에 이 모드들에 대한 설명을 카메라를 열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여는데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카메라로 실습하는 거는 쉬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할게요. 자, 파노라마 사진이 뭔지 아시죠? 파노라마 사진 뭐예요? 파노라마 사진이 보통 카메라 우리가 눈에 한눈에 다 보이지 않는 풍경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위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찍죠. 근데 그 파노라마 찍을 때 위아래로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아래로? 좌우로만 움직여 봤잖아요. 근데 위아래로 찍으면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로앵글로 찍는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아래로 찍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높이의 나무나 빙딩을 위아래로 찍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예, 웅장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 사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노라마는 이 풍경 사진에 눈에 안 보이는 그것만 담는 게 아니라 이 매직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노라마는 매직 촬영을. 그래서 만약에 거울 안에 있는 사람과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파노라마 사진으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쌍둥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쌍둥이 사진이. 지금 이게 왜 눈이 지금 의심이 가는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해보시면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 이렇게 풍경만 찍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랩스라는 모드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는 하이퍼랩스. 아이폰에는 이제 타임랩스라는 앱이 따로 있고 그런데 움직이는 구름. 선생님 구름 움직이는데 한번 잠깐 봤는데 좀 있으면 구름 없어졌죠. 바람 부는 날. 네, 구름 금방 없어지죠. 근데 그 구름이 없어지는 모습을 나는 카메라에 담고 싶다? 하이퍼랩스를 찍으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담아요. 네, 하이퍼랩스가. 그리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주인공이 혼자 서 있고 주변 사람들만 지나가는 이런 영상들 있죠. 그걸 찍는 게 이제 하이퍼랩스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진을.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밤에 찍을 때는 자동차의 빗줄기만 보이게끔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되게 멋있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빗줄기만 나온다. 그리고 하이퍼랩스로는 밤하늘에 별의 움직임까지도 찍을 수가 있는 게 하이퍼랩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별이 이제 쫙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동에서 이렇게 서로 움직이잖아요. 이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의 궤적이 쫙 하얗게 그 빛 따라 이렇게 하얗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퍼랩스 기능이에요. 하이퍼랩스. 그래서 이 하이퍼랩스와 파노라마 기능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직접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보여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노라마 사진과 하이퍼랩스 영상 촬영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능이 파노라마로도 찍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파노라마 영상 한번 찾아봤어요. 파노라마가 지금 대체로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핸드폰을 위로 올리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파노라마로 이렇게 어떤 도로를 찍든지 높은 빌딩을 찍을 때 이런 영상이 이제 담을 수가 있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높은 건물이나 이런 걸 찍을 때도 광각으로 찍어도 안 담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파노라마를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높인 건물이 다 찍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또 나무 앞에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를 찍게 되면 사진에 이제 광각으로도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파노라마를 켜서 파노라마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시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롯데타워 같은 것도 찍고 싶을 때도 광각으로 안 당겨요. 그러면 이제 파노라마로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서서 찍고 도망가죠. 여기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진에 본인이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쌍둥이 사진이 나오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심령 사진인데, 자, 거울 앞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거울에는 이렇게 다른 사진이 나오는, 요렇게 찍어주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지창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기어가요 밑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사진 나온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진과 여기 사진 이렇게 찍히죠. 한 장에 다시 같이 찍히는 거예요. 이해 아직 안 되죠? 이거 이제 해보면 돼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벽 기둥을 사이에 두고 바카스를 먹고 후다닥 도망가요. 그 반대편에 또 서 있어. 그럼 카메라를 움직여. 그 찍습니다. 어때요? 네. 두 명이 같이 보이는 것처럼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혼자 찍고 순간 이동해서 반대편에 앉아서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게 파노라마가 뭐냐면,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을 때 그 아이폰은 이제 그 테두리가 나오질 않고 그냥 긴 테두리만 나오긴 하는데, 갤럭시 폰은 테두리가 하얀 테두리가 또 있어요. 하얀 테두리가 그 찍을 때 파노라마를 키면 한번 보여드리면, 자, 파노라마를 이제 사진을 또 얘가 먹통이 돼 있네. 잠깐만요. 자, 파노라마로 찍게 되면, 자, 이제 카메라에서 파노라마를 켜게 되면 이렇게 하얀 라인이 보입니다. 하얀 라인. 이 하얀 라인이 보이는데, 이 하얀 라인이 영상에 담기는 부분이에요. 사진에 담기는. 그럼 여기는 안 담기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 라인이 이렇게 있지만, 이 진한 하얀 라인이 찍히는 부분이에요. 찍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이 찍히는 거예요. 사진이. 하얀 박스 있는 부분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심령사진이나 이런 쌍둥이 사진 찍을 때는 이 하얀 라인을 우리가 가서 쓰는 거예요. 카메라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하얀 박스에 있는 이 피사체는 서 있을 때는 얘가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일 때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일 때, 사람이 움직일 때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움직일 때 이 하얀 있는 박스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런 쌍둥이 사진을. 예. 그래서 이제 쌍둥이 사진은 이제 둘째 치고, 이제 평상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찍었지만, 높은 사람이 있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로로 찍어도 되지만 가로로 눕혀서 찍어도 되는 거예요. 가로로 눕혀서. 예. 눕혀서 올리셔도 되는 거고, 내리셔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좌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가능하다. 파노라마 사진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이제 만약에 파노라마로 저를 정면으로 그냥 일반 사진 찍었다. 찍은 사진과 파노라마로 찍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풍경이 다 나오죠. 네, 이런 사진이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로 움직이는 겁니까? 네, 카메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단 파노라마는 이 버튼을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하얀 버튼을 눌러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얀 버튼 눌러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을 인식을 해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작할 때 이 박스 있었잖아요. 이 박스를 다 채우면 자동으로 꺼져요. 이 라인, 작은 라인 박스가 다 채워지면, 선생님들이 사진 찍을 때 박스가 쭉 세워지죠. 긴 박스가 나오죠. 그 긴 박스를 이 굵은 하얀 박스가 다 채워지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 전에 난 끊고 싶으면 그때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동영상 촬영하듯이 정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파노라마는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은 사진이, 파노라마는 사진이다. 꼭 정지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꼭 영상 찍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얘는 사진입니다. 사진. 예, 파노라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찍히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찍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한번 눌러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죠. 지금 얘는 지금 좌우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가 찍고 있는 상황. 그 끝까지 가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 전에 되면 이제 하는 거죠. 좌우 위아래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 그게 한번 찍다 보면 방향을 잡는 게 있어서 그래서 찍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아줍니다. 나중에 위아래도 해보고 좌우로도 해보고 또 촬영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촬영 버튼 누르고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밑에서 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래서 사방으로 카메라를 움직여 보시면 찍히는 게 나옵니다. 찍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풍경 사진 찍으러 갔는데 큰 웅장한 나무가 있어. 그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찍는 것보다 이때 파노라마를 찍게 되면 되게 웅장하게 나옵니다. 아주. 파노라마 사진이 그런 웅장한 사진이 나오는 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파노라마는 이런 사진이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쭉 긴 사진, 이런 사진.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런 사진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요런 사진 한번 볼게요. 파노라마로 찍는 때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찍은 사진하고 자, 눕혀서 파노라마로 모드를 선택하고 위로 올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사진을 제가 요게 이제 요게 원본인데 처음에 찍었던 사진이 이게 이제 파노라마 찍은 사진이 이게 일반적인 사진이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파노라마로 이 높이를 다 찍게 되니까 쭉 위에까지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앞에 방금 보였던 사진은 기본적인 사진이고 요게 파노라마로 찍었더니 이렇게 길게 사진이 나오면서 웅장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풍경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찍어보는 사진이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파노라마 높은 빌딩 같은 거 찍을 때도 건물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파노라마로 찍어주면 훨씬 더 멋진 그 영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건물 사진 한번 보게 되면 자, 파노라마로 밑에 눕혀서 옆으로 카메라를 눕혀서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자,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카메라가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가면 천천히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숲이 다 나오죠. 그렇게 되면 사진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 결과 사진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파트 숲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반대편까지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런 사진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대편까지 찍은 거잖아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런 사진도 얻을 수 있다. 네, 파노라마 0.5배로 놨을 때 이런 사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도 담을 수 있지만 어때요? 선생님들이 쌍둥이 사진 이런 것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카메라를 보통 파노라마는 어떤 좌우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밑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것만 찍어도 일반적인 풍경 사진이 훨씬 달라진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봤던 게 뭐예요? 쌍둥이 사진이었죠. 쌍둥이 사진. 이런 쌍둥이 사진. 자, 여기 쌍둥이 사진 보면 이것도 보면 자, 이렇게 쌍둥이 사진인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예. 이분이 이동을 한 거죠. 예. 나는 여기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쭉 가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거죠. 가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하얀 박스가 자, 이렇게 파노라마 눌렀어요. 그 하얀 박스가 여기 왔어요. 여기. 그 하얀 박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가면은 여기 이제 딱 쓰겠죠.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사람이 움직여요. 여기 와서 앉아. 그 카메라 하얀 박스는 다시 움직여.
쭉 가요. 하얀 박스가. 그 하얀 박스 이 사람을 지나쳐. 그리고 나서 서 있어. 지나치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빠져. 그 맨 끝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움직여요. 하얀 박스. 그러면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찍히는 거예요. 하얀 박스 안에만. 움직일 때는 그 렌즈에 포착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카메라가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움직이질 않아. 찍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두 분이서 한번 이렇게 짝을 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 쌍둥이 사진을. 근데 어떻게 찍냐면 뭐 뒤에서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앞에서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여기 서 있다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거기 서 가지고 카메라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자, 카메라를 하얀 박스를 담아서 끝났어. 끝났으면 서. 다 찍었으면. 그래 그 사람이 움직여요.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천천히 가요. 이동했으면. 그리고 나서 서 있으면 이동을 해. 그 이 사람 찍었어. 그럼 다시 서 있어요. 찍은 상태면. 그럼 그 사람이 이동을 해요. 그 이동을 하면 다시 그 다음 장소 갔으면 다시 가. 그리고 담아요. 그리고 이제 정지. 끝났으면. 그 정지되면 쌍둥이 사진이 나옵니다. 자,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또 짝꿍이 돼서. 다 하게 선생님이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제가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서 있고, 자, 파노라마 한번 찍어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다가 저기 갔다가 저 끝으로 갈게요. 자, 시작을 해보세요. 자, 이동을 하시고 살짝 움직였다가 거기 서 있어요. 이제 가만히 서 있어요. 카메라를 완전히 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끝났죠? 이제 갈게요. 자, 이 상태로 왔고, 자, 또 이제 움직여요. 카메라를. 자, 됐죠? 그리고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이게 끊어져요. 네,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움직일게요. 그럼 눌러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눌러야 돼요. 지금. 자, 이제 끝났으면 이제 하시면 돼요. 이게 한번 지금 찍으신 걸 한번 저기 톡방에 올려보세요. 자,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카메라를 오래 서 있잖아요.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끊어져요. 네, 자동으로 얘가 수동을 해버립니다. 오래 서 있으면. 그래서 지금 한번 혹시 찍히신 게 있나요? 찍혔나요? 네. 자, 저 나왔죠? 네. 3명 나왔죠? 네, 요렇게 지금 한 방에 지금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 방에 성공하셨어요. 우리 박지현님은. 자, 이렇게 나온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 있는 게 오래돼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끝났으면 빨리 움직이라고 해야 돼요. 움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카메라가 꺼지질 않아요. 여기 보면 이 선생님은 지금 둘까지는 찍었잖아요. 둘까지는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꺼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게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자, 안 되신 분 다시 한번 제가 서볼게요. 안 되신 분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서보고, 자,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요. 같이 찍고 움직이라고 움직이세요. 저한테 움직이라고 하세요. 자, 여기까지 갈게요. 자, 제가 움직일 때 카메라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원래 됐고, 됐으면 제가 여기까지 가볼게요. 다 됐으면 이제 거기서 써. 네. 그 상태로 이제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찍은 게. 이게 아이들하고 하면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 사진들이. 선생님 움직이실 때 제가 했나 보다. 깨졌다 중간에. 자, 이렇게 이정석 선생님 깨졌고, 자, 그때 깨졌던 사진도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 한번 보게요. 우리 결과물을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박지현 선생님과 후딩갱이 선생님은 지금 한 방에 지금 성공을 하셨던 거고, 이게 지금 성공이 잘 안 돼요. 자, 해보신 걸 한번 올려보세요. 누가 되셨어요? 안 됐어요? 선생님도 안 되셨어요? 선생님이. 여기 됐네. 임성민님. 예. 중간에 깨졌네.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제 손만 나왔어요. 얼굴에 이렇게 잘렸어요. 사람 피사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카메라는. 그래서 이 파노라마 사진이 여기 할 때 여기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 안에만 찍히는 거고, 그리고 카메라가 서 있으면 안 찍어요. 그러니까는 서 있고 움직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소에 가 서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쌍둥이 사진. 자, 거울 사진은 뭐냐? 거울 사진 피사체를 먼저 찍어요. 아니면 사물을 먼저, 거울을 먼저 찍어도 돼요. 거울에 비친 모습. 그렇게 찍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은 상태에서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표정을 짓는 거야. 거울을 찍고 나서 카메라는 서 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으면 거울 속에 있는 사진은 웃는 사진인데 거울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은 우는 사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사진이라는 게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꿔보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사진 중에 심령사진은 많이 안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 여성분이 한 게 요게 이제 거울 사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처음에 카메라가 가요. 이 사람을 먼저 찍었어요. 여기는 이 사람을 먼저 찍고 나서 그리고 카메라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앞에 보고 아니면 거울을 먼저 찍어도 돼요. 거울을 먼저 찍고 그리고 나서 서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거울에 비친 사람이 다른 포즈를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인물로 하기 힘들면 피사체를 놓고서 만약에 꽃병에 꽃을 거울에 비친 거는 활짝 폈어. 활짝 핀 꽃을 놨는데 그리고 나서 거울 앞에 있는 거는 꽃이 닫힌 거 아니면 꽃이 빠져있든 꽃병이 빠져있는 사진을 찍든지 요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자,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찍다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도 쌍둥이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어요. 위치를 이동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하시면서 물건을 가지고 한번 쌍둥이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자, 앞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피사체를 가지고. 자, 움직일 때 선생님 카메라가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제 파노라마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한번 찍은 게 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스마트폰에 지금 찍은 게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세요. 이정 선생님은 됐네요. 그래 쌍둥이 사진 나왔네요. 네, 그건 됐는데 이거는 안 돼. 예. 이게 내 물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해보는 것도 더 어려워요. 왜냐면 한 손으로 들고서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쉽지는 않다. 네,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거울 사진 중에 제가 여기 해놓은 게 있나? 잠깐만요. 이제 이거 나가서 해보시면 또 재밌어요. 나가서 이제 아까 이 영상처럼 여기 영상처럼 이렇게 뭐였죠? 그 파노라마 영상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장면, 이런 장면 이렇게 서로 이제 2인 1조가 돼가지고 찍어보는 방법. 이렇게 혼자 찍는 거, 바깥에 나가면 혼자 찍는 것보다 둘이 이상 찍어야지만 이제 재밌고요. 또 한번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숏폼 중에 자,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높은 나무들을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훨씬 더 이쁜 사진이 나오고요. 이게 보면 결과물을 한번 보게 되면 결과물도 이제 파노라마 이렇게 찍는데 좌우로 지금 여기는 움직여 보는 방법이잖아요. 파노라마 이런 방법 이렇게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거고. 자, 지금 보면 잠깐 숏폼을 한번 찾아볼게요. 숏폼으로 파노라마 영상을 찾으면 쇼츠 중에 보여드릴 게 있는 이 영상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자, 이 거울 영상 바깥에 야외 찍는데 파노라마 결과물을 볼게요. 자, 이렇게 찍고 딱 접었죠. 자, 결과물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서가 그림자는 날개가 있는데, 예,
정작 이 사람은 날개가 없죠. 예. 그림자 놀이를 해도 돼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 놀이로. 예.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서요. 여기까지 서요. 여기 딱 서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한 손만 안 보이죠? 한 손. 날개를 접어서 지금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나가서 찍어보는 그림자가 길 때 그림자 역광이잖아요. 이거 지금 역광 어떻게 보면 역광이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길게 나올 때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어떤 조명이 있을 때 벽에 조명이 그림자가 비칠 때 그림자 놀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할 때도 벽과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따로따로 찍어보는 이런 경우가 이제 파노라마 사진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노라마 사진은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이 쌍둥이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파노라마로 풍경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쌍둥이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러 이런 거울에 비친 반대 거울이나 이렇게 그림자 사진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찍으신 거를 톡방에 결과물을 한번 올려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올려보시고 그래서 파노라마 결과물을 세 가지 다 풍경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매직 미러 이 매직 미러 사진 이런 거를 세 가지를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파노라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이퍼랩스라고 했죠. 하이퍼랩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흐름. 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그 가끔가다 뉴스나 이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실 때 그 빠르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찍는 영상 기법이 바로 하이퍼랩스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하루 이틀 사람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이런 영상을 담아주는 게 이제 하이퍼랩스 기법으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맨날 며칠 이게 찍는 영상을 이제 이어붙였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하이퍼랩스 영상이 이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노가다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하이퍼랩스로. 시간의 흐름에 밤이 됐다, 낮이 됐다, 조명이 켜졌다, 어두워졌다.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가고 이렇게 한 사진인데 가만히 한 곳에 세워놓고 만약에 좀 찍어보고 싶다. 그럼 중앙통에 서서 이제 해 질 무렵에 조명이 막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삼각대 하나 받쳐놓고 그냥 중앙통을 가운데를 약간 측면으로 살짝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이 켜지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하는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영상이 하나 나온다. 이런 영상. 그래서 하이퍼랩스만 찍어서 올리면 이건 편집할 게 없죠. 예. 이렇게 해서 배경 영상만 하나 딱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쇼츠 올리면 조회수도 높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이퍼랩스 뭔지 아시겠죠? 예,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제 타임랩스 움직이면서 찍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아까처럼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움직이면서 조금씩 움직여서 계속 가는 거. 조명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이건 몇 시간 동안 찍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결국은 몇 시간 동안 찍었는데 결국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나오는 시간은 이게 노가다죠 완전히. 진짜 노가다 영상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런 하이퍼랩스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제 구름 같은 거 만약에 사람 지나가는 자동차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신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구름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이죠? 구름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퍼랩스다. 하이퍼랩스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까 보이는 그런 자동차 비출기 이런 영상들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지는 거 이런 거 이런 모습 쭉 자동차 가는 보이죠? 이거 구름 지나가는 거 보이고 예, 이렇게 찍어보는 게 하이퍼랩스 영상입니다. 그래서 잘 찍으면 훨씬 더 예쁜 영상들이 많이 담는 거고 그래서 이 하이퍼랩스 또 재밌게 찍는 거 이런 거 여행지에서 하이퍼랩스로 이런 장면을 담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뒤로 가죠. 네.
네, 빨리 움직이는 이런 것처럼 빠르게 가잖아요. 이게 지금 뒤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렇게 찍는 영상을 재밌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한번 더 해볼만 해요. 이것도 자 이거 뭐냐면 두 사람이 뒤에서 찍으러 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종종걸음을 가는 거예요. 천천히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촬영자도 아주 천천히 가겠죠? 그걸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찍었을 때 아주 천천히 걸어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뒤에서 찍어주는 거죠. 그럼 찍으면 결과물 영상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토로 이렇게 하이퍼랩스를 찍게 되면 한 20초를 찍었지만 플레이되는 시간은 1초예요. 네, 그럼 1분을 찍으면 3초 정도 되겠죠. 네, 오토로 찍었을 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각대라든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삼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찍어볼 수 있는 게 하이퍼랩스다. 또 이제 쭉 가보면 구름 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름의 흐름 이런 거 보이죠? 이 구름의 흐름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진짜 구름이 없어지는 거는 순식간인데 아주 멋있게 움직이는 구름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별의 궤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찍을 수 있는 게 하이퍼랩스거든요. 이게 별 이런 거 자동차 구름 네, 구름 그 다음에 이렇게 별의 궤적 별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이런 거 멋있죠? 이것만 담아도 이런 것만 담아도 어때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편집할 거 이렇게 이런 영상만 올려도 되게 사람들이 보기 좋아한다라는 거죠.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으로. 이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이 하이퍼랩스는 동영상. 이렇게 별의 궤적만 요런 사진, 이런 영상. 자동차 빗줄기.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이런 거만 보이게 되는 거고. 다음에 또 나오면 요거 이제 별의 궤적 이런 거 찍을 때가 이제 하이퍼랩스로 찍는 거예요. 하이퍼랩스 눌러서 딱 누르고 최고 300x로 놓고 찍는 밤에 찍을 때니까 30분을 찍으면 이게 몇 초냐? 2초예요. 30분의 2초. 그러니까 만약에 찍게 되면 이제 만약 강원도나 이렇게 이렇게 조명 이렇게 도시 불빛이 없는 이런 곳에 캠핑을 가셨어. 여행을 가셨어. 그러면 새벽 1시나 2시쯤에 딱 올라가면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많죠. 그러면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하이퍼랩스로 플레이 녹화 버튼 딱 누르고 자는 거예요. 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봐야 3초에 2초니까 30분에 2초니까 1시간 찍어봐야 4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3시간 찍어봐야 몇 초 나와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3시간 찍어봐야 4초 12초 나오는 거예요. 12초 영상. 12초 영상 찍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어떤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남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다 딱 받쳐놓고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이 멋진 영상들이 내 스마트폰 안에 담겨져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랩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중에 조수석에서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옆에서 들고서 운전자 찍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나는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앞에 창에 보이는 창문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이동하는 모습을 찍는 거잖아요. 찍을 때는 어때요? 그냥 막 찍는 거지만 나중에 플레이 시키면 엄청 빠르게 이동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걸 중간중간 이렇게 빠른 영상으로 보여주면 시간의 흐름으로 하루의 일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랩스 영상 찍어 보시면 너무 멋진 영상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랩스를 어떻게 찍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하이퍼랩스 기능이 들어 있는데, 자, 카메라를 열어 보면, 자, 더보기 끝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다 꺼내 놓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쭉 왼쪽으로 밀어서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더보기. 자, 더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카메라 열어서 더보기. 자, 열어보시면 이제 하이퍼랩스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하이퍼랩스 있죠? 네, 하이퍼랩스 들어오셨어요? 자, 하이퍼랩스 들어오시면 자, 이제 배율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자, 우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토로 되어 있어요. 오토. 예, 일반적으로 찍으실 때는 낮에 찍을 때는 오토로 놓고 찍으시면 돼요. 낮에는 대체로. 근데 난 좀 특별한 걸 찍고 싶다. 그럼 이 오토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오토는 그냥 상황에 접박하게끔 얘가 카메라가 AI로 인식을 해서 그냥 그 상황을 인식을 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이제 찍게 되면 얘가 한번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약간 흔들릴게요. 이렇게 흔드는데 지금 시간이 4초 지났는데도 플레이되는 시간 아직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죠?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올라가 보는 거 보세요. 20초 정도 됐을 때 가까이 갔을 때 자, 좀 있으면 이제 올라갔죠. 1초. 인지 1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분을 찍어봐야 플레이되는 시간은 결국 3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토에 놓고 찍어도. 자,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1분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플레이는 돼야 되잖아요. 1초는 보일 수가 없어. 너무 짧으니까. 1분을 한번 가보고 그러면 한번 찍어보면 자, 1분. 그러면 이 하이퍼랩스 자, 이제 쇼폼을 배우신다고 하니 이 쇼폼 같은 거 올리고 싶으신 분, 유튜브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어때요? 자, 이게 덜덜 떠는 3초. 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덜덜 떠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랩스를 찍는데 자, 더보기 눌렀을 때 하이퍼랩스 나왔죠. 자, 오토 한번 눌러보세요. 오토 눌러보시면 숫자가 여러 개가 나와. 그럼 숫자를 클릭할 때마다 이 하단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숫자 5를 누르게 되면 낮에 찍는 거예요, 대체로. 자, 오른쪽으로는 이제 숫자가 있는 거는 오른쪽 숫자는 낮에. 그러면 5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촬영할 때, 움직이는 사람, 많이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가만히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을 찍고 싶을 때는 5에다 놓고 찍는 거고, 자, 10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찍을 때, 지금 차가 그렇게 되면 밤에는 빗줄기가 보이겠지만 낮에는 차가 이게 흐리게 보이겠죠? 흐리게 이런 식의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는 하늘에 움직이는 구름을 찍고 싶을 때, 예, 구름 15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속도가. 그 다음 30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을 촬영할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하나 딱 서 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데 주인공은 가만히 있는 이런 영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 60은 일몰이나 일출을 찍을 때, 예, 일몰이나 일출 찍고 싶을 때, 그러면 60이라는 거면 또 시간이 이거 아까보다 더 오랜 동안 촬영해야지만 플레이가 되는 시간이 녹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놓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60에 놓고 내가 이걸 찍는다. 그러면 아까와 좀 속도가 또 달라질 거예요. 속도가. 이게 보면 이제 가만히 있는다 치고 자, 이제 삼각대에 놓고 이제 들고서 찍는 게 아니라 삼각대에 놓고 찍어야 돼요. 일출, 일몰 찍을 때는. 그러면 아까보다도 더 긴 시간에 얘가 1초가 떨어질 겁니다. 아까 17초 정도 왔을 때 1초가 됐는데 지금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죠. 예. 일몰, 일출 뜨는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엄청 오래 걸리죠. 30초가 지났는데 아직 안 올라갔어. 그럼 들고 찍을 수 있겠어요? 못 찍어요. 이거는 진짜 들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돼서 자, 60초까지 가야지만 얘가 아마 1초가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48초, 49초, 50초 됐는데 아직도 플레이 시간 안 올라갔어요. 플레이 시간은. 네, 그렇게 찍어야지만 멋진 일몰과 일출 영상을 찍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분이 됐는데 안 올라가죠. 예,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이퍼랩스는 진짜 삼각대로 놓고 찍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60X가 있었어요. 자, 일몰 일출 찍을 때 60X였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은 이게 달이 같이 보여요. 달. 밤에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5는 밤에 속도가 빠른 대상을 촬영할 때, 예, 사람이 뛰어다닌다든지 자전거가 간다든지 이런 거겠죠.
이렇게 빠른 대상. 그 다음에 45는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을 빗줄기처럼 촬영하고 싶을 때. 예, 4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00 플러스가 느리게 움직이는 별의 움직임을 촬영할 때. 그러면 아까 그랬죠. 15분의 1초라고 그랬죠. 30분의 2초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흔들려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각대에 놓고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삼각대에 놓고. 예, 30분의 2초니까. 그래서 이걸 찍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니까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는 못 해보지만 밤하늘의 별 찍기는 좀 우리 여기서는 힘들지만 이 45로 놓고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을 찍어보는 거. 이건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야간에 한번 나오셔서 한번 요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낮에는 요 10 정도에 놓고 10인가 5에 놓고, 아니 여기 뭔가 5인가요? 15인가요? 구름 요즘 구름 많죠. 요 구름 많을 때 한번 구름을 한번 찍어보세요. 구름을 한번 찍어보시고, 나 이게 놓고 찍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오토로 놓고 한번 찍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경험을. 그래서 지금 일몰일축 찍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만 뭐 구름 찍는 거라든지 사람 지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녁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불빛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중앙통에 서서 삼각대 받쳐놓고 그냥 사람 계속 퇴근 시간에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찍어보면 지나가는 사람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일 거고 얼굴이 거의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이게 뭐였다? 하이퍼랩스. 예, 하이퍼랩스. 그래서 이 하이퍼랩스는 이 유튜버들이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 사진 찍을 때 많이 활용하시는 그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파노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파노라마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걸 그대로 올리는 방법,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을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서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이퍼랩스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진짜 음악도 필요 없고요. 그냥 영상 그 자체만 보여줘도 이거는 멋진 영상 하나로 그냥 소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영상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음악,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음악 하나, 잔잔한 음악 하나, 밤의 하늘의 별의 궤적을 찍는다면 그 느낌에 어울리는 클래식 같은 음악을 하나 배경음악 넣어주고 그대로 찍으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이퍼랩스, 그 다음에 파노라마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진 모드죠. 사진 모드. 제일 많이 쓰는 게. 근데 사진 모드 말고 우리가 인물을 또 이제 많이 찍어주시잖아요. 인물을 많이 찍어주는데 이 인물 사진 모드가 또 중요합니다. 인물 사진 모드. 자, 인물 사진 모드로 많이 찍으시나요, 혹시? 거의 안 찍죠. 사진으로 거의 찍어봐요. 사진으로. 근데 사진으로 찍었을 때하고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을 때하고의 피사체가 달라집니다. 피사체가. 자, 피사체가 만약에 이걸 갖다 놓게 되면 뒷배경이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날아가죠. 그럼 피사체가 얘가 더 돋보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MZ 애들은 다 사람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어요. 그냥 사진 모드로 안 찍습니다. 예, 그래야지 돋보이게 나오게 찍어줘야 되니 이렇게 찍어줘.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나 독사진 하나 찍어줘 했는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주변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주변이 뿌옇게 되면서 파스텔톤 같은 그런 느낌의 풍경사진. 만약 꽃밭이라면 파스텔톤의 꽃밭이 보이겠죠. 이런 식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인물 사진이다. 자, 그런데 인물 사진은 자, 거리에 얘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가까이 오면 초점을 맞출 대상을 인식시키세요 라고 떠요. 예, 거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적당히 거리가 가면 준비되었어요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인물사진 모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물사진 모드가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인물사진 모드를 찍을 때 이 뒷배경이 블러가 되는 기능이 있고, 우리가 이제 블러라고 하는데, 예전엔 아웃포커싱이라고 했고, 지금 이제 블러 효과라고 또 해요. 자, 인물사진 모드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훨씬 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찍어주시면 확실히 다른, 사진 모드와 인물사진 모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예 나갔을 때 정지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인물 모드로 찍어보시면 확실히 다른 사진이 나온다. 확실히. 예. 확실히 다른 사진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인물 사진 모드는 다양한 효과를 주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효과. 자, 인물 사진 모드의 왼쪽에 보면 동그란 게 뭔가 있죠? 동그란 버튼. 자, 인물 사진 모드에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요게 이제 다른 인물 사진 효과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자, 처음에 우린 블러 효과였죠. 블러의 효과 강도를 현재 기본은 5로 되어 있어요. 만약 7까지 가게 되면 더 많이 뭉그러집니다. 그럼 피사체 어깨 같은 데도 좀 뭉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이 뭉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준비되었어로 이제 블러로 찍게 되면 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편집 모드로 가게 되면 내가 효과를 지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편집해서 다시 인물 사진 모드로 자 블러가 있고요. 그 옆에 거 하나 눌러보면 이번에 스튜디오라고 뜹니다. 자 그냥 보면 한번 블러와 자 보세요. 블러와 스튜디오를 놨을 때 좀 밝기가 어떻게 돼요? 좀 밝아지죠. 이게 뭐냐면 스튜디오는 사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관에 가면 뭐래 조명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인물 사진 모드도 일본 블러도 괜찮지만 여기 스튜디오로 찍게 되면 얼굴이 뽀사시하게 환해져요. 예. 스튜디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뭐 모델 잡지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모델들이 얼굴은 잘 나왔는데 주변 배경이 시커멓게 나오는 흑백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하얗게 나오는 이런 배경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우리가 작품 사진처럼 찍을 수가 있는 게 이 인물 사진 모드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하이키 모드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인물은 흑백이 되고 주변이 하얗게 바뀝니다. 인물이 인물 인식을 할 때. 그 다음에 로우키는 주변이 까매집니다. 주변이 까매져요. 지금 약간 덜 까매졌는데 일단 까매지는 그런 효과. 요게 이제 하이키 모드와 로우키 모드예요. 서로를 찍어보면 아주 작품 사진처럼 멋진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하이키 모드와 로우키 모드가. 그래서 이런 하이키 모드, 로우키 모드. 만약에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보게 되면 하이키 모드 한번 볼게요. 하이키 사진, 하이키, 로우키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사진이 이제 나온, 여기 지금 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사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게 하이키 사진이라는 거죠. 이런 사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키가 어떻게 된다? 로우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완전히 블랙으로 돼서 사진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잡을 때, 이제 로우키는 이렇게 블랙이 되는, 그 다음에 하이키는 하얗게 되는,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배경이 있어요. 색감을 얘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색감을 살짝 인식해서 그 색감 인식한 걸로 주변 배경을 하얗게 색감을 바꿔주는 컬러 배경이 있습니다. 이 컬러 배경도 있고요. 요게 요 기능이 들어있고 요렇게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걸 제로로 놓으면 똑같아요. 일반 사진이에요. 근데 이 강도를 넣는 거에 따라서 색감이 든다. 마지막은 컬러 포인트입니다. 인물 사진이 잡힌 얘 인물만 컬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흑백이 돼요. 컬러 배경은 컬러 포인트는 예전에 이제 이게 바로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영화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거의 마지막 장면에 그 빨간 장미와 그 꼬마의 옷만 칼라로 나오고 남은 주변이 흑백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신들러 효과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컬러 포인트가 이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인물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인물은 컬러고 나머지 주변은 흑백으로 바뀌는 이런 사진이 컬러 포인트. 그래서 이 인물 사진 모드로만 가지고도 선생님의 사진 같은 사진을 찍어도 같은 배경 사진을 찍어도 블러 효과, 그 다음에 여기 스튜디오 효과, 하이키 효과, 로우키 효과, 그 다음에 컬러 배경,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 효과. 이 효과로 이렇게 찍으시면 사진이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느낌이 다르니까 이것도 한번 찍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로도 선생님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을 찍어서 톡방에 올리는 게 조금 그러시면 만약 꽃을 대상으로
꽃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화분에 있는 꽃 아니면 주변에 꽃 펴 있는 걸 가지고 해보셔도 되고 사물을 가지고 인형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블러 효과를 인물 사진 효과를 한번 다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미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이 해보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파노라마 효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도 하나 찍어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에서 한번 블러 효과를 찍어보든 컬러 포인트를 찍어보든 한번 그 찍은 사진을 한번 효과를 주셔가지고 한번 찍은 결과물을 톡방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연습을 해봐야지 선생님들이 습관이 이게 손에 익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때요? 좀 많은 걸 좀 배우신 것 같으세요? 카메라 안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죠? 안 써봤네요. 안 찍어봤죠? 이제 파노라마 가져가서 집에서 한번 찍어보면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 하고요. 엄마가 맛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하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퍼랩스 영상도 아이들이 많이 보지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찍어주고 보여주게 되면 또 재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안에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견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면 재밌는 영상으로 담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